자, 이번에는 잘해 3번 둔지산자가 가르쳐준 것들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분위기 바꿉시다. 예. 어린이들 앞에서 하고 있는 강연의 일부를 하면서 여러분도 어린이 된 마음으로 좀 그 분위기를 맛보시면서 이 둔지산자라는 저의 대표작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둔지산자는 왜 필요할까? 둔지산자는 누가 생각했을까요? 이건 독일의 멜레푸슈라는 아저씨가 생각했습니다. 이 아저씨하고 김항 아저씨 닮았죠? 머리가 닮았습니까? 콧수염이 닮았습니까? 많이 닮았죠. 근데 이 멜레푸슈 아저씨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작이란 귀족이었어요. 귀족.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집이죠. 그래서 과수원도 갖고 있었고요. 정원에다가 숲이 정원이었습니다. 김항 아저씨는 집에 정원도 없어요. 달라요. 다르지만 이 멜레푸슈 아저씨하고 김항 아저씨는 새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를 좋아하는 멜레푸슈 아저씨가 왜 둔지산자를 생각했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없어서 그러면 둔지란 뭘까?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자요. 아저씨가 퀴즈를 냅니다. 퀴즈. 멜레푸슈 아저씨가 생각했던 새들의 집이라는 둔지산자를 지금부터 나오는 새들이, 동물들이 이용하는가 안 하는가 퀴즈입니다. 이용한다 생각하는 친구는 동그라미, 이용 안 한다 하는 친구도 이렇게 아니다 해서 몸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자, 이 친구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둔지산자를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친구, 이용 안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 자, 답은 이용 안 합니다. 까마귀의 둔지입니다. 둔지에서 뭐 하고 있을까? 똥 싸고 있을까? 자, 다음에 이 새를 아는 친구.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물총새 맞았습니다. 이 친구의 파스. 잘 알고 있네. 물총새는 물에 들어가고 물고기를 잡는 새입니다. 자, 이 물총새는 새들의 집인 둔지산자를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자, 시작! 답이 여러 갈래의 답이 나왔네. 답은 이것은 둔지산자를 이용 안 합니다. 자, 물총새의 둔지입니다. 이것이 둔지? 나뭇가지의 새는 둔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죠. 근데 아닙니다. 자, 아까 물총새는 물고기를 잡는다 했죠. 자, 이 물총새는 뭐 하고 있을까요? 아래뿌리, 윗뿌리, 양쪽 검정새는 수컷. 아래뿌리 빨갛죠? 이 아래뿌리가 빨간 쪽이 암컷. 수컷은 암컷에다가 물고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이건 나는 그전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결혼해주세요 해서 전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엄마는 아빠부터 뭘 받았을까요? 가라지, 자동차, 집일까요? 자, 이 물총새는 물고기 가지고 전공합니다. 받으면 결혼 오케이입니다. 결혼 오케이. 자, 집을 만들자 해서 벽에 날아가고 이렇게 수컷이 열심히 구멍을 파요. 그 판 구멍 속에서 암컷이 알 낳고
안나서 새끼를 키웁니다. 자, 아래 우 양쪽 검정색이기 때문에 어느 쪽입니까? 수컷입니까? 암컷입니까? 네, 맞습니다. 수컷이 아빠이죠. 아빠가 옵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이 친구가 새끼가 받습니다. 받으면 이 친구는 뒤로 물러섭니다. 뒤쪽에 있었던 친구가 앞으로 오고 먹고, 이 친구는 또 뒤에 물러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가 골골 물고기랑 먹이를 받을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진짜 머리 좋죠? 잘 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집에서는 간식을 아빠가 먹었는데, 오빠가 먹었는데, 친구의 그 간식까지 다 먹어치우는 그런 나쁜 오빠가 있는 집도 있을 거죠. 그런데 이 물총새라는 것은 골고루 다 자라도록 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둔지에서 다 자라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둔지랑 뭘 하는 장소일까요? 돈 사는 장소가 아닌 것 같아. 둔지라는 것은 뭘 하는 장소일까? 자, 다음에 이새는 이름을 아는 친구. 이새는 파세라는 친구입니다. 같이 말해봅시다. 파세. 예. 배우세요. 맷달 같은 검은 것이 있죠. 가슴에. 이 파세. 파세인데, 이 파세가 먹이를 물고 날아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완본나무인 것 같다. 나무에 구멍을 향하고 있다. 구멍에는 누가 있을까? 구멍에는 새끼가 있었다. 나무 구멍에서 뭔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새끼를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자, 이 밭새는 둔지산자를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이용한다라는 답이 만에 진짜 어떨까요? 이용합니다. 예, 이용한다고 대답했던 친구는 봤습니다. 자, 어미가 둔지산자에 날아와서 이용한다 하니까 안을 봤어요. 옆 안에서 새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솔봉이라고 합니다. 아저씨 집 가까이에 작은 숲이 있는데 거기다가 매해 5월이 되면 덤나새야에서 이 새가 날아옵니다. 두 번씩 규칙적으로 울게 됩니다. 이 새가 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솔봉이는 밭새하고 같습니다. 나무 구멍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자란 새끼들입니다. 자, 이 솔봉이는 나무 구멍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라는 것은 둔지산자를 이용합니까? 이용 안 합니까? 아까보다 이용한다는 친구야 많아졌네. 맞습니다. 둔지산자를 이용합니다. 멋진 둔지산자지요. 예쁘죠? 자, 이 둔지산자를 이용하는 것은 새들만 아닙니다. 동물도 사용합니다. 이 친구는 맞습니다. 다람쥐도 나무 구멍을 이용합니다. 라는 것은 다람쥐도 둔지산자를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예, 100%네. 이용합니다. 맞습니다. 이 친구는 예, 맞습니다. 하늘다람쥐도 나무구멍 이용합니다. 나무구멍 이용하는 하늘다람쥐는 둔지산자를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다가 100% 언론성 올렸네. 이용합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나무구멍을 이용하는 동물들이 나무구멍 대신에 쓰는 게 둔지산자입니다. 나무구멍이 중요하지요. 여기서 애를 키우는 거니까.
둔지라는 것은 애를 키우는 장소이다. 근데 구멍이 뚫은 이 나무는 꼭 엎어진다. 나무가 썩어버린다. 막아버려야 된다. 아니다. 낡은 나무에 구멍이 많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 인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무 구멍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집이 없다 하는 거죠. 불쌍하다. 이들의 집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둔지산자를 멜레푸시 아저씨가 생각했던 거죠. 이것은 미국에서 열매 안을 도려내고 만든 그러한 둔지산자입니다. 이것은 독일의 둔지산자인데 웅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금속으로 만든 둔지산자입니다. 이건 독일의 시멘트로 만든 둔지산자입니다. 둔지산자의 재료는 몰라도 되는 겁니다. 자, 빌딩, 건물이 다 둔지산자 벽에다가 일면 둔지산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 사진입니다. 터키의 벽에다가 설치된 둔지산자. 이렇게 해서 둔지산자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매해 5월이 되면 호호 두 번씩 규칙적으로 우는 소리를 들으러 찾아가는 작은 숲에 태풍 제비라는 이름의 태풍 간풍 때문에 다 나무가 엎어지고 없어졌어요. 못이 없어졌던가 이 솔부엉이의 집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건 솔부엉이가 이용하고 있었던 이 나무입니다. 바로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둔지산자가 필요하죠. 둔지산자를 만들어주자. 홋카이도의 일본 친구들이 이렇게 멋진 둔지산자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홋카이도는 대자연이 있고요. 나무로 만들어도 고는 장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좀 나무로 만들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저씨는 이 둔지산자라는 책의 가장 뒤편에 종이로 만들 수 있는 둔지산자를 그룹으로 붙여달라고 출판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둔지산자가 이러고입니다. 아저씨는 강연할 때마다 강연 들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둔지산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멋지지요? 어떻습니까? 둔지산자라는 책을 모르시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애들하고 같이 둔지란 뭔가 하는 걸 생각하게 시키는 즐거운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 6만 부, 일본에서 7만 부, 대만에서 교과서, 이한열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서 되었고, 지금 KT에서 읽어주기 동영상화 한다고 연락을 받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둔지산자는 뭔가 잘 썼다고 해서 꼭 출간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 출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둔지산자가 한국에서 6만 부 나가는 이유는 대교라는 거기 학원이 매해 꾸준히 7천부터 5천 부독본으로 아니면 다른 것이 학원이 필터서 둔지로 많이 찍어주었기 때문에 6만 부 나간 겁니다. 일본에서 7만 부 나간 것은 가제도서로 전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1년에 5천 종의 책이 나갑니다. 보통 그 지난해에 나간 5천 종 중에서 고작 18종만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1위 학년은 4종만 선정됩니다. 무슨 노래 콩쿠르 있었을 때도 과제곡이 먼저 부르고
후에 자유곡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과제입니다. 과제. 꼭 그 책을 읽어야 된다 하는 그 과제 도서가로 선정되면 엄청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생활동화, 그래서 판타지, 외국의 책, 그래서 논피션. 외국의 책이야 하는데 먼저 한국에서 나갔기 때문에 근데 일본 책 지급으로 여기 들어갔습니다. 논피션. 자, 도쿄에서 표창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고 25,847교나 여기에 참가하고 올라온 그 감사문이 431만 편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431만 편 속에서 저의 그림책을 읽고 간산문 소중 이 친구가 은상을 받았어요. 아쉽게 금상은 아니었지만 은상을 받아줬습니다. 오키나와의 이 친구는 저의 책을 읽어서 실제로 둥지산자를 만들었다 해서 저희한테 만든 그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 책을 내고 좋았다고 이렇게 눈물 흘린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일본에서는 원래 출간이 안 된 책이었습니다. 먼저 본 거는 일본 출판사한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김 선생 이 책은 좋은데 좀 단행본은 어렵다. 단행본은 어렵다. 때문에 지식 정보책으로 안 하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그림책이 좋다. 그림책으로 해야 진공감이 나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김 선생 도서관용 그림책은 어떻습니까? 일본밖에 없는 이러한 제도인데 일본은 3,000개를 넣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좋아해서 비치하는 그러한 책을 멋좀 시점으로 만드는 게 도서관용입니다. 도서관에서만 파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본의 그림책은 우리 돈으로 15,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3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하고 분량을 2배 정도 하고 가격도 2배 정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소나무의 그림체라고 삽니까? 안 사지요. 그렇지만 소나무의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들어 있고 서점에서 팔고 있지만 보통 사람이 안 사는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이 비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데 나는 거부했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나는 보통 서점에서 보통대로 팔리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판사가 그런 이야기 제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제가 하고 있는 자연 분야 책은 킨다부크라는 월간지가 9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차일드부크라는 월간지도 80년. 후쿠인카 여러분 잘 아시죠? 후쿠인카는 60년의 역사. 이러한 세계 큰 출판사가 매달 90년 동안 80년 동안 60년 동안 매달 자연 관찰책을 내왔습니다. 때문에 시장에는 이제 보아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도 검증된 책만이 단행본으로 나옵니다. 김 선생, 당신의 책이 이런 데서 승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기받아서 승부할 수 있다, 자신이 있다 했는데 일본 출판사는 단행본은 어렵다 했습니다. 할 수 없죠. 안 나간다 하면 할 수 없죠. 바로 그때 제1교포 어린이들 민족학교 다니는 애를 응원하자 해서 응원하는 그림책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호미 선생님이 민족교육을 주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옵니다. 제가 민족교육 출신이기 때문에 통역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호미 선생님하고 같이 며칠 동안 같이 다녔죠. 그러다가 헤어지는 직전에 호미 선생님은 200권, 300권 내고 있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원래 운진에서 편집장도 해놓은 거 아니야? 심장까지 했나? 하여간 호미 선생한테 원고를 넘겼습니다. 혹
한국에서 나가는 가능성이 있으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해서 헤어지는 무렵에 그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 원고를 기차 안에서 봤는지 비행기 안에서 봤는지 아무튼 그림판 내고 있는 한솔수북의 편집자가 그걸 보고 호미 선생하고 같이 봤던 그 편집자가 보고 우리 출판사에서 내고 싶다 해서 연락을 주었습니다. 호미 선생한테 원고를 안 넘겼다면 한국에서는 안 나갔습니다. 이따가 이것이 대만에서 나갑니다. 계속 나는 일본 출판사한테 이렇게 이승공 화가가 멋진 그림을 그려줬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좋은 그림이 그려진 책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단행본으로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다른 출판사 일본 출판사 찾았는데 아쉽게도 내주는 출판사는 없었어요. 이제 포기할까 단용할까 하던 2007년에 처음 2009년에 나간 뒤에도 일본 출판사 다니고 10개까지는 안 가지만 한 8개 정도의 출판사를 내가 이 책 가지고 내달라 해서 다녔는데 안 된다 하던 7년 후, 8년 후다. 갑자기 윤혜존이라는 선생님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만 아니라 책도 들어있었어요. 이 호랑이 뱃속 잔치라는 이 전래동화를 일본어로 번역 출판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편지와 함께 이 그림책도 보내왔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김한 선생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고 있는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번역에 일도 합니다. 지난번에 서울로 한국에 돌아가서 서울의 교보문고에서 둔지산다라는 책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걸 일본에서 외국의 번역책을 많이 내고 있는 이것 중요했어요. 나는 자연관찰책을 많이 내고 있는 출판사에 가져간 게 실패였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의 번역책을 내고 있는 그 홀프 출판에 가져가니까 괜찮다. 꼭 우리 출판사가 내고 싶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출판사가 알아보니까 김한 선생님이 일본에서 나서 자라서 모국어가 일본어이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윤혜정이 당신이 번역한다는 건 어색하다라는 말을 받았다고. 나는 납득이 안 된다고. 자기가 찾아내고 자기가 출판사한테 오케이를 받은 그 그림책인데 왜 다른 사람이 번역을 해야 됩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저에게 꼭 번역 시켜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나는 편지 읽으자마자 금방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그림책도 같이 보내와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 전화번호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윤혜정 선생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번역하세요. 나는 이 둔지산자 책을 일본에서 내고 싶어서 8개서 출판사를 다녔는데 다 안 된다 했대. 당신 진짜 잘 찾아주었다. 이렇게 고마운 일이었다고. 당신이 번역해서 내주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끊어지고 한 3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이번에는 윤혜정 선생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까 김 선생님 말로 나의 한이 다 풀렸다. 자기가 찾아내었는데 다른 사람이 번역하나 하니까 좀 납득이 안 되었는데 납득되었다고. 김 선생님이 쓴 글이기 때문에 김 선생님이 일본말로 그냥 하는 게 이 책에 있어서 좋겠다. 최고다. 때문에 저는 물러서겠다. 김 선생 책을 내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간 게 둔지산자이고 과제도서가 된 겁니다. 자, 1년에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는가 하면 내가 잘 썼다 해서 책이 나가는 거 아니다. 책은 인연에 의해서 출간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좋은 작품만 쓰면 다 나가는 거 아닙니다. 호미 선생님하고 만나지 않았더라면 윤혜정 선생님이 교보문고에서 서울에서 저의 둔지산자를 발경 안 해주었다면 책이 안 나갔던 겁니다. 그렇지만 센테프네아라는 것은 매출이
좀 어려운 분야이죠. 때문에 그 숭고한 뜻,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출판계 사람들의 인연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방과의 인연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걸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환세 책에다가 되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되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자기가 15년간 계획을 세우고 작가가 될 때 많은 책을 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는 후에 가장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전략부터 보면 환세는 한 권 내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있어서는 이제 끝난 책입니다. 책으로 낼 수 있는 소재는 다 썼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우연하게 이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 제가 세타소 자격증을 못 받는 그 실화 이런 걸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환세는 한국에서도 나왔고 일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환세라는 소재는 책을 하는데 이제 끝난 소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소홀히 했죠. 솔직하게 말하면 소홀히 했죠. 그런데 이 책의 존재를 알게 된 도쿄의 큰 출판사가 김선생 이 책이 너무 좋다고. 근데 아쉬운 것은 반사전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반사 후 이야기도 담아서 이걸 리뉴얼해서 또 안 되겠습니까 해서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림 연극이 나오는 겁니다. 그림 연극이 나옵니다. 또 이것이 인기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죠. 세상은 진짜 신기합니다. 재미있어요. 환세의 고장 토요오카시의 시장님이 어느 날 강연을 하셨습니다. 환세를 자연에 돌리는 원대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일본의 유명 사장님들이 모이는 마당에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 강연을 하신 거기에다가 일본 금원 출판사의 사장님도 도요오카 시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습니다. 금원 출판의 사장님이 그 도요오카 시장님의 이야기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편집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출판사는 환세책을 내었나 하니까 그 출판사 편집자가 아직 없습니다. 환세책을 준비하세요. 이러한 지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환세책을 쓰고 있는 사람은 기만이다 생각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마침 반사가 마치고 반사가 성공한 후에 세키가 나오고 도요오카 외에도 환세가 날아가고 환세가 종구 쪽으로 알게 되는 이때 금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선생 환세 가지고 도 한 권 안 쓰겠습니까? 고맙다고 소홀히 했는데 쓰겠습니다 해서 진급 돈 내에 환세가 날아온다. 도요오카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 환세가 날아가고 있다 하는 이거 가지고 책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전국에 가는 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본순이가 화포촌에 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많이 환세책을 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환세책을 쓸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강연 이 아카데미에 간사도 하신 이찬우 박사가 저한테 환세 본순이 이야기를 꼭 써야 되겠습니다 해서 내한테 권하는 겁니다. 도요오카 시장님이 한국에 2008년 남살총회 때 간사로 강의하러 가십니다. 그때 통역으로 제가 같이 갔습니다. 그때 만난 게 이찬우 박사입니다. 이찬우 박사가 도요오카 시장님의 담당자였습니다. 이 인연이 또 한 권의 책이 나오는 인연이 되었던 거죠. 이 박사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알았다고 해보겠다 해서 환세 본순이 책이 나옵니다.
이찬을 박사 안 만났다며, 환세가 한국에 안 나타나며, 도요카 시장님하고 같이 남살종에 참여 안 했더라면 이 책이 없는 겁니다. 인연이 중요합니다. 그 출발은 지방입니다. 토요카라는 지방을 제가 다니고 한국 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그 지방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지만 제수익회도 5권이 나왔습니다. 지방 경상남도라는 지방 여러분은 아끼고 소중히 해야 됩니다. 자, 소재는 한 번 책으로 했다 해서 마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책은 출간 후에도 계속 삽니다. 계속 살아 있습니다. 또 환세 가지고 또 다른 종류가 있을 수도 있죠. 또 한 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돈지산자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돈지산자 쓰냐 안 쓰냐, 나무구멍 대신이 돈지산자라는 이야기를 나는 아까 강연에서, 애들 앞에서 하는 강연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무구멍 대신이 돈지산자라는 설명을 그림책에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죽도록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만 벨레푸슈 남작의 활약을 그려낸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이 없으면 재미없는 겁니다. 스토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출판사는 이거하고 벨레푸슈 이야기, 남자 이야기를 다 합치고 분량을 2배로 해서 도서관용으로 내자, 이런 제기를 했습니다. 나는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연에서 늘 이걸 강조했지만 이 돈지산자의 책에다가는 나무구멍 대신에 돈지산자라는 말이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근데 자기는 말하고 싶어도 책에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개운치 않는 감정이 있었죠. 언젠가 이걸 가지고 책을 내고 싶다 했을 때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10년 만에 저는 이벤트 했습니다. 솔봉의 집착기라는 나무구멍의 중요성을, 나무구멍이 돈지산자는 나무구멍의 대신이라는 걸 주제로 한 권 책을 내었습니다. 이거 일본에서 내었지만 또 한국에서 2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노하우에서 이야기했지만 쓸 수 있는 책하고 쓰고 싶은 책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쓰고 싶은 책은 이렇게 10년 후에도 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글을 잘 쓰는가 하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에 대해서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고 싶은 작품은 10년 후에 더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3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